한편 당의 불공정 공천을 문제 삼아 비명계 중진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른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연산군으로 비유하며 교도소 안 갈지만 생각하며 당을 운영한다라고 직격하며 탈당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는 그리고 민주당은 자기 자신의 방탄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을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이 그 얘기를 했었죠. 컷오프가 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게 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투표가 있고 난 이후에 소위 의원들 상호 간의 다면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반영되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결과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때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분들이 다 컷오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결국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아마 내가 단식까지 하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고 호소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에 동의한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같은 당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겠냐. 그야말로 복수를 결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른 의원도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것은 복수혈전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표와 매우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서른 의원이 일단 메시지가 분명하거든요. 완고거법이 거의 없고 그 당시에 대선 때도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제일 날석에 비판을 했습니다. 때리면 아프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국민의 절반 정도가 이재명 게이트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그만그만 약점이 있고 그만그만 장점이 있는데 진실한 대통령을 뽑을 거라는 첫째 생각이 듭니다. 진실은 겸손함과 솔직함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된다면 그 분열이 더 심화될 건데 그러니까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 총선이 실패하게 되면 결국은 대통령 선거도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의원이 좀 쉬어야 된다. 나는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겠다.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싸워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당대표를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난 네 편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얘기했고 이재명 대표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못 가. 그래서 같이 못 가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아마 뭐 서른 의원도 충분히 예상하지 않았을까. 이미 그 점수 나오기 전에 뭐 하위 20%, 하위 10% 이 얘기 나오기 전부터 김종민 의원이 계속 접촉했거든요. 네. 의원님도 하위 받을 테니까 빨리 같이 합시다. 근데 그때는 왜 선택을 안 했을까요? 사람이 항상 기대를 하죠. 난 다를 수 있어. 기대를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닌데. 그러니까 참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벌써 딱 당대표 딱 나오는 걸 딱 보면 이제 뻔하게 이제 그림들이 보이는데 큰 그림 보면서도 이제 자기가 입장이 되면은 또 그 뭐 묘한 그 기대. 쉽게 말하면 정말 이렇게 근거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어서 믿는 것 같아요. 네. 임종석 전 실장의 컷오프 직후에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죠. 여기서 비명계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됐다면서 탈당까지 시사했습니다.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되고 있고 아니 그 당대표께서 그러면 자기 가죽을 벗기지 않는 그런 문제를 지적한 거죠. 홍영표 의원이 하위 10%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30%의 감산을 받고 들어갑니다. 경선을 해도. 그리고 홍영표 의원께서는 경선을 하겠다. 경선만 하면 뭐 나는 탈당까지는 생각 안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는데 이걸 컷오프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도대체 어떤 정무적 판단인지 모르겠어요. 홍영표 의원이 그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라고 얘기하면서 당신들 가죽은 왜 안 벗기느냐. 필치칼 같은 손으로 나한테 빵점을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지역에서 난 10% 감점을 받아도 경선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어떻게 했어요? 전략 공간으로 넘겨버렸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사실상 컷오프고 거기는 전략 공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AS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너무 그 중진들 그 탈락하는 분들에 대해서
성의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을 내가 수요일에 잠깐 만날 일이 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만나서 얘기 좀 하자 해도 피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정말 중진 의원들에 대한 예의나 도의가 아니죠. 이거는 근데 이재명 대표의 그 철학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걸 보면서 신의에 기반해가지고 맺는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항상 인간을 볼 때 나한테 이용 가치가 있느냐거든요. 이용 가치가 있으면 그때 붙어요. 요번에도 공천한 거 보니까 자기 그 대장동 사건 그 변호했던 모든 사람들 또 다 자리 하나씩 줬더라고요. 이게 사실 변호사비거든요. 이용 가치로 본다라고 네. 했는데 제가 사실 어제 밤에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한테요? 이용 가치가 떨어진 것 같아요. 끈 떨어지셨어요. 바로 좀 몇 분 전에 다른 기자랑 통화한 걸 내가 아는데 에이씨 나도 해봐 그랬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문자를 보내면 답장을 자주 해주셨는데 가치가 있으시군요. 알겠습니다라는 답장도 안 와요. 다 이용 가치가 떨어진 거 다. 아니요. 다 이용 가치가 떨어진 거 다. 아니요. 강적들 나오면서부터 이게 벌어진 일이에요. 아, 그렇군요. 우리 저 두 분의 전화를 꼭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둘이 반영된 거예요?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뭐 진 교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이용 가치가 좀 줄어든 거예요. 전혀 없는 거 지금.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